자, 물 이렇게 마시면 신장이 건강해져요. 자, 이번 강의 내용은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발췌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그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암 자연치유 백과에 있는 신장 해독 방법들을 또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물 이렇게 마시면 신장이 건강해져요.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장을 청소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시겠는데요. 자, 간에 담석이 존재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신장이나 방광에 돌이 생겼다면, 그래서 요로결석이나 뭐 방광에나 또 여러 결석이 있을 때 신장을 청소할 필요가 있겠죠. 자, 신장은 특별히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소화불량의 상태가 오래 진행됐을 때도 신장에 문제가 옵니다. 또 스트레스가 있을 때, 또 불규칙한 생활 방식의 결과로 쉽게 폐색이 되는 아주 섬세한 혈액 여과 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필터예요. 그래서 신장과 간은 우리 몸에 필터 기능을 합니다.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신장 환자나 간암 환자들이 해독을 시켜주면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이유가 여과기가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소를 해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과일식을 해주면 어떤 일을 합니까?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치료하는 대로 전환이 되면서 이 필터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됩니다. 자, 신장이 폐색되는 주요 원인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신장암, 신우암의 원인이 보니까 뭐 때문일까요? 결석 때문에. 대부분의 신장 결석이나 결정이나 모래는 엑스레이 같은 현대 진단기구로는 판단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런 10가지 약초를 가지고 이제 요런 약초를 구하기가 쉬운 분들은 이제 요런 약초를 끓여서 신장 청소를 하시면 되겠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이 클락 박사의 기생충 제거 과정과 같이 클락 박사의 키드니 디톡스하는 신장 해독제를 활용하셔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오늘 제가 또 설명드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신장의 결석이나 요상 결석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개해드리는 10가지 약초 보시면 이러한 약초들을 한 달 정도, 20일에서 30일 정도 매일 복용하면 요산 결석이나 옥살산석이나 인산석, 그리고 아미노산석 등의 모든 종류의 신장 결석을 용이하고 제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만약 신장 결석의 병력이 있고 신장을 완전히 청소하려면 6주에서 8주 간격으로 이 방법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되게 5단계 해독을 1년에 2차례 정도 많이 하시죠. 한 석 달 정도, 첫째 대장 폐쇄가 한 달 정도 333으로 뚫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한 40일 정도 클락 박사 프로그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청소, 클락 박사의 또 키드니 디톡스 신장 해독하는 13일 코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청소 2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액 청소, 레드클로바 이런 혈액 정화제를 드시면서 5단계 해독을 1년에 2차례 정도 하시는 암 환자들이 뭐 전 세계에 상당히 많으신데, 자, 이제 이런 약초들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조람 30g과 참 여러분들 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들이죠. 마조람 30g, 또 고양이 발톱 약용식물 30g, 또 컴프리 뿌리는 구하기가 괜찮으시죠? 30g 정도의 이 3가지 약초와 이제 나머지 7가지 60g 정도를 계량합니다. 회향씨 60g, 치커리 60g, 우바우르시 60g, 수국뿌리 60g, 향 등골나물 60g, 마시멜로 루트 60g, 미역치 뿌리 60g. 여러분들이 이게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클락 박사의 키드니 디톡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거를 구하시기 쉬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외국에서 다양한 계층이 듣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자, 요 10가지 약초를 가지고 한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 요 3가지 약초가 뭔지 아시죠? 3가지 약초 보니까 마조람, 고양이 발톱, 컴프리 뿌리 요거 30g을 계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양씨, 치커리, 우바우르시, 수국뿌리, 향 등골나물, 마시멜로 루트, 미역치 뿌리 60g을 각각 계량하신 다음에 골고루 섞어요. 섞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밀폐 용기에다가 보관을 하시는데, 자기 전에 두세 큰 숟갈씩 2컵의 물에 요 10가지 이 약초를 가루를 두세 큰 숟갈씩 2컵의 물에 담가서 뚜껑을 덮고 밤새 그대로 담가둡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 혼합물, 10가지 혼합물을 팔팔 끓여요.
몇 분 동안 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내용물을 이렇게 차 우리듯이 걸러냅니다. 만약에 전날 저녁에 차 준비하는 것을 잊었다면 아침에 차를 거르기 전에 10분이나 15분을 다시 한 번 더 끓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6번이나 8번으로 나누어서 한 번에 몇 모금씩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약초를 활용해서 드실 때는 따뜻하거나 뜨겁게 마실 필요는 없지만 차갑게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나 감미료를 절대 활용하지 마시고요. 한 번 마신 다음에는 적어도 1시간 지난 다음에 마셔줍니다. 이 절차를 20일에서 30분 정도 반복적으로 하시면 신장결석, 요산결석, 요로결석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담당결석 제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사님들이나 한약방에서 이런 약초를 구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나 결석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인이 뭐냐면 갑자기 걸음을 걷다가 허벅지 있는데 하반신이 경직되는 증세가 온다면 결석이 많다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반신이 불편하거나 경직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비뇨기과의 요로관을 통과하는 신장결석의 소금 결정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런 증세가 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럴 때 이제 이 신장 청소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약초 끓인 물을 복용하는 초기나 중기 여러분들이 신장 해독을 하거나 간 해독을 하실 때 디톡스를 하실 때 되게 아주 결석이 많으신 분들 담석이 많으신 분들은요 홍차 끓인 물 색깔 요렇게 혈흔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피가 섞여 나오는 건 아닌데 소변 색깔이 홍차 색깔이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사인이면 소변의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어두운 색깔이 날 때는 신장에 그만큼 독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예, 그리고 간에 담석이 많은 분들이 간 청소하실 때 보면 초록 색깔의 이제 덩어리들이 많이 담석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증세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청소하고 간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독소 분비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변의 색이나 질감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장을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클락박사의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10가지 약초를 활용하시는 분들 하루에 최소 8컵의 물을 추가적으로 또 드셔야 돼요. 신장 청소할 때 먹는 물 말고도 추가로 8컵의 물을 추가로 마시면서 신장 청소를 합니다. 이온화된 물을 마시면서 정화시키는 것도 하지만 따로 수화시키는 물 8컵은 절대적으로 따로 또 드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잊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해독식 하시는 분들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이제 세포 내에 있는 독소들이 배출이 잘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신장 청소하는 동안 화학물질과 같은 거친 물질이 이렇게 정화 작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신장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탈수가 해독하는 동안 더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내 몸에 독소가 많다는 사인을 기억하시고 물을 계속 수화를 시키기도 하고 또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마시면서 정화를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신장이나 요로 감염 퇴치에 좋은 게 바로 블루베리와 크랜베리 주스입니다. 칸디다 질염이나 요로결석, 방광, 그리고 담낭결석, 담석 많으신 분들 좀 활용해 보세요. 자, 요로 감염은 주로 방광이나 신장의 벽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블루베리나 크랜베리가 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거나 억제하면서 요로 감염을 퇴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으로요, 이 크랜베리 주스, 근데 이게 첨가물이 설탕이 들어간 건 안 됩니다. 100% 오리지널 크랜베리 주스여야 합니다. 이런 주스는 이 방광 감염이나 요로 감염을 하루 이틀 내에 해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칸디다 질염 있는 친구한테 이걸 먹여봤더니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일주일 안 돼서. 또 이 크랜베리는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많이 줄여줍니다. 또 여러분들이 유기산이 많은 비타민C 이 가루, 오리지널 유기농으로 된 비타민C 가루나 유기산이나 사과산을 계속 드실 때 우리 왜 간 청소할 때 사과산 가루로 간 청소를 하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간에 담석이 잘 생기는 분들, 신장에 결석이 많이 생기는 분들, 요로결석 많은 분들, 담낭결석 있는 분들은 과일과 채소를 달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 정 안 되면 비타민C 가루 이걸 계속 드시면
유기산 성분들,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성분들이 결석이나 담석을 많이 예방해 줍니다. 힌트 얻으셨죠? 그래서 크랜베리는 신장결석 발생을 줄여주고 하루에 3번, 4번 매 식사하기 30분 전이나 잠들기 직전에 60에서 90ml의 크랜베리 주스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장결석 때문에 한번 아파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돌아다니면서 아파요. 여러분들 해독할 때요. 처음에는 막 어깨로 갔다가 허리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등짝으로 갔다가 막 돌아다니죠. 이 독소가 어디로 빠져나갈지 암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빠져나갈 때를 찾느라 암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발악을 하면서 나간다. 예. 앞뒤로 온몸의 독소가 그냥 안 나갑니다. 이리저리 림프절을 찾아다녀요. 어디 쪽으로 빠져나가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할 때 소변이나 대변 이거 막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호흡으로 땀으로 다 배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독하신다고 기운 없다고 운동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독할 때일수록 더욱더 탈수 현상이 오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신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신장결석, 요로결석 쉽게 해결하는 방법 크랜베리 주스 활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3번째 요겁니다. 뜨거운 이온수. 하루에 8컵의 물을 마시는 거로 세포를 몸을 수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포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뜨거운 이온수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더 심하신 분들은 이제 신장 해독하는 그런 키드니 디톡스 클락 박사나 또 좋은 천연으로 된 신장 해독하는 디톡스제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뜨거운 이온수 마시는 방법은 너무나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보세요. 이온화된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마시게 되면 몸의 모든 조직에 강한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정화 효과가 뭔지 아시죠?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한 물을 8컵 이렇게 8컵이나 10컵 정도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을 수화시키는 겁니다. 몸에 있는 수화시키면서 만드는 거지만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수화 과정에 정화제를 드시는 이온화된 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몸에서 전반적인 독성을 줄여주고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여기 보시면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아까 담낭 질환의 데메트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예.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30분 간격으로 홀짝홀짝 계속 마셨다 그랬어요. 요거 좀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담즙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온화된 물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담낭암, 담성 많으신 분들도. 자, 물을 15분, 20분 정도 끓이면 더 연해지고 물 분자 덩어리가 보통 1만여 개의 분자에서 한두 개 수준으로 감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음의 산소 이온, 수산화 이온으로 하전이 되면서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팔팔팔팔 15분, 20분 정도 끓여서 그냥 생수 끓이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러면 요 물을 하루 종일 자주 마시면 수화시키는 물과 함께 정화시키는 물을 이렇게 하루 종일 몇 번 홀짝홀짝 마시면 몸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깨끗이 하면서 양전하로 하전된 이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독소와 노폐물은 양전하를 띠고요. 우리 몸은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달라붙어 버려요. 자, 그럴 때 음의 산소 이온이 섭취한 물과 함께 체내에 들어오면서 양으로 충전된 독성 물질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노폐물과 독소를 중화시켜서 체내에서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유동체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 이렇게 이온화된 물 15분, 20분 그냥 맑은 생수를 15분, 20분 끓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 드시게 되면 며칠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우리 몸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정화를 시킬 때 이상한 반응이 오는데 혀가요.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혀가 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신체에 많은 신장에 많은 독소들을 치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신장 청소하고 이온화된 물 먹었더니 갑자기 혀가 이렇게 흰색이 약간 노란색으로 되지? 할 때는 몸에 있는 독소를 지금 치워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중이 과다할 때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에 따른 부작용 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화시키는 물 8컵 이외에 정화시키는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하루에 몇 컵 드시는 것도 굉장히 빨리 해독되는 데 도움이 되고 특별히 요로결석, 신장결석,
담낭 결석이 많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간 청소할 때도 도움이 되시겠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요. 이온화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실 때 물을 대개 15분, 20분 정도 팔팔 끓인 다음에 이렇게 보온병에 붓습니다. 스텐 보온병에 부어요. 이 스테인리스 스틸 보온병이 좋고 보온병은 하루 종일 물을 뜨겁게 하면서 이온화를 유지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하루 종일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차를 마시는 것처럼 뜨겁게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예. 몸이 좋지 않거나 또 해독이 필요하거나 피를 맑게 유지하기 원하거나 단순히 더 활기차고 깨끗하게 빨리 정화시킬 때는 이렇게 수화시키는 물 외에 정화시키는 물을 따로 이온화된 물을 조금 첨가해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신장암, 신우암, 결석 많으신 분들, 담석 많으신 분들, 담즙 분비에 균형이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 4주 기간 정해서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에 그 인디안 돼지 감자차 이렇게 팔팔팔팔 끓여서 넣어놓는 이유,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소수와 또 알카리수로 pH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해 놨죠. 알카리수만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미네랄이 조금 탈락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수소수하고 균형을 지금 맞춰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물? 이온화된 물도 활용하시고 또 어떻게? 이런 물로 하루 정화시키는 물도 활용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하죠. 예, 여러분들 좀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산소이온은 끓는 물에 부글부글 끓는 효과를 부글부글 우리 물 끓일 때 올라가죠. 그럴 때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바닷가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것처럼 이온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보온병에서 최대 12시간 또는 뜨거운 상태로 유지되는 한은 이온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또 석회화된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끓여서 이온수를 드시기 때문에 정화작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루 동안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끓여야 하는 물의 총량은 560에서 680g 정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준비된 이 물은 정상적인 식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온화된 물만 드시지 말고 요거는 이온화된 물은 정화시키는 거고 수화시키는 과정 절대 잊지 마세요. 하루 8컵 물은 따로 별도입니다.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온화된 물은 보통의 물처럼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수화 상태나 산소가 부족할 때 암이 오기 때문에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루 8컵에서 10컵 정도 물을 드시고 또 정화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이온화된 물은 별도로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몇 번 강조하죠.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몸은 이것을 오로지 이온화된 물은 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수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강의가 나가고 나면 댓글에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만 먹으면 되나요? 이온화된 물만? 아닙니다. 수화시키는 물 8컵 외에 정화시키는 물 서너 컵 잘 활용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